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대 제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제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원 전후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10대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10대 제자라는 거는 기원 전후에 초기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분 하면 요 세 분, 그 다음에 안한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이 네 명이 사실 최고 강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원 전후까지 그 학파들이 번성하면서 후대에 뜨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당대에 뜬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대에는 떴다가 침몰하시는 분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소니 같은 기업은 일세를 풍미했다가 지금은 깔아앉아서 금융회사로 바뀌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오르는 회사고, 그래서 당대에 떠서 지금까지 가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는 뭐가 있을까? 석유 회사들, 뭐 그렇게 가겠네. 석유 회사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유 산업은 뭐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뭐 이렇게, GE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망하다시피 했고, 그게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회사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 뜨는 회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원래 대단했던 분 네 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포함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0대 제자가 만들어졌다. 두 가지 층위가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판단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분들과 관련해서 이 아나율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라우라는 아델 프리미엄 같은 거를 좀 받은 것 같고, 이 학파가 뭐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파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가 모였고, 10분 정도가 이렇게 모인 게 10대 제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6성 같은 경우는 신통이 뛰어난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요하거나 어떤 학파의 수장이거나 나중에 어떤 부파불교의 수장이거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거고, 그 다음에 16성, 이러면 16난이라는 거는 신통을 기준으로 해서 대단한 분, 16분을 이렇게 추렸을 때. 그래서 인도는 신통 배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에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게 신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중구조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여기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나타나는 구조가 아니고, 부처님의 8대 성지 할 때도, 부처님 8대 성지는 탄생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데, 그 다음에 성도 깨달음을 얻으신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신데, 그 다음에 돌아가신데, 인멸, 이 네 개는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군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8대 성지를 얘기할 때는 4 플러스 4니까 4 플러스 4에서 4는 신통을 4개,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통이 있었던 네 군데를 의미를 합니다. 그 네 군데가 이제 왕사성, 취상조복,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했다. 그래서 왕사성, 그 다음에 사위성, 천불하연, 부처님이 1000가지의 몸으로 분신을 했다. 라고 하는 천불하연터가 있고, 더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천이라는 숫자는 훨씬 많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라나시가 아니고, 어디야, 상카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온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내려온대. 그 다음에, 바치족과 리차비족의 연합체가 있었던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데가 이 장소예요. 그래서 수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자유롭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신통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통으로 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바이샬리에서의 신통을 이제 원왕복밀, 원후복밀 해서 뭐 원숭이가 꿀을 떠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걸 찾아보면, 유래를 찾아보면. 그래서 네 개는 신통, 네 개는 중요한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 10대 제자는 중요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6나는 신통이 뛰어난 분 16분.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는 신통 부분하고 중요도 부분을 이렇게 가르는 문화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통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왜 목련은 이쪽 팀으로 묶였느냐라는 거죠. 저 목련이 이제 두 가지로 걸리거든요. 목건연이라고 하는 분이 신통도 대단하고 저분이 이제 어떤 학파의 시조격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쪽이 겹치니까 이쪽으로 볼 거냐 저쪽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고 신통에서 빠져서 십제지자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캐릭터가 분명해서 하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우보처라고 하는 속성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이기도 한 동시에 사바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남선부주,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남선부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남선부주 남쪽, 인도 남쪽에 있는 보타라카산에서 광명산이라고 하는 데서 살면서 중생들을 구제하죠. 그러니까 투잡입니다. 그 투잡 중에서 어디를 대표 잡으로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죠. 두 개가 걸리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에서 뭐 개건 교수를 뽑는다, 아니면 뭐 연구 교수를 뽑는다, 겸임 교수를 뽑는다 이런 거 할 때도 대부분 그게 투잡이에요. 다른 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네가 우선이라고 판단하느냐, 그 우선에서 사대보험이 나갑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건령 같은 경우는 신통도 뛰어난데 신통 넘버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16난을 다 외우고 있는 분은 없어요. 저도 16난을 못 외울 정도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못 외울 정도면 16난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10대 제자는 다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범위가 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배속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동시에 배속을 안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자, 사리불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지혜제일 제자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하고 열애를 제외하고 사리불의 16분의 1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다. 그거는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상투어인데 게임도 안 된다. 아예 저건 깜도 안 된다. 따라올 수 없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녀는 같은 동네 출신이고, 저기 왕사성 인근에 지금 나란다 대학 근처, 나란다 대학 근처가 저분들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란다 대학에 이제 나중에 사리불 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나란다 대학이라고 인도에 이제 4대 사원이 있어요. 인도는 초기 불교랑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불교가 옛날 거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이 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불교에 4개의 큰 사원이 있어요. 나란다 대학, 그 다음에 비크라마실라 사원, 그 다음에 오란다푸티 사원, 그 다음에 금강좌 사원. 금강 사원은 부타가야 보리수 사원이고, 그렇게 해서 큰 사원이 있는데, 나란다 대학이 동아시아에선 가장 유명하고, 이제 현장 스님이 유학을 하는 바람에 한때 승려가 10,000명이 거주했고, 사찰 절 지름이 한 10km, 한양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 정도 유적을 자랑하는 게 이제 나란다사고, 거기에 이제 가장 메인에 있었던 게 사리불 스투파, 탑으로는 사리불 스투파가 거기 이제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대스투파. 사리불하고, 그러니까 사리불 영역이 그 근처죠. 그리고 사리불 학파나 사리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두 분은 같이 갑니다.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능력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저 두 분은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목건녀는 단 한 번도 사립을 하고 맘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는 사립이 훨씬 더 대단한 분이고, 이 나머지 분들은 목건녀한테도 안 되고, 그 정도.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도 같은 급은 아닙니다. 같은 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도나 위상이나 능력치로만 보면 이분이 단연 톱이고 2,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난이 또 대단한 분이고 석가족 중에는 뭐 최고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분은 왕사성파고 이 세 분이 이제 왕사성 쪽에서 다 출가하신, 왕사성과 그 인근에서 출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분이 원래 세력이 굉장히 컸는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뭐 압도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이제 왕사성 계열의 이 마하가섭이 이쪽 세력들을 흡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최고 어떻게 보면 영역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교 안에서 세력이 가장 큰 제자들 그룹 중에서 제일 큰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게 석자 써놓은 게 석가족 출신인데 석가족 출신이 5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석가족 출신하고 이제 왕사성 출신들이 경쟁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석가족 출신이 패배하는 이유는, 후계구도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석가족들은 단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약간 교만한 그런 성격. 그게 촌에서 살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석가족 나라를 가보면 실제로 네팔 쪽에 촌이고 그 촌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세상 바뀌는지도 모르고 대단한 줄 아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만한 게 좀 배어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 단합을 못해요. 단합을 못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제일 능력자인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 위에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죠. 라우라보다만 나이가 많고 다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단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서로 약간 견제하는 구조. 그래서 이 아나유라고 아나는 뭐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서로 견제를 하고 있죠. 아나니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나유를 계속 막는 걸로 봐서는 견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르나 같은 경우는 뭐 설법을 잘 하셔가지고 말을 잘하는 거죠. 설득력 있는 말. 논의제일 가전연하고는 달라요. 이 논의제일하고 설법제일은 이건 부드러운 말,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말. 이거는 논쟁적인 말. 논쟁적인 말. 그러니까 상대를 꺾는 말.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식의 어떤 말, 이거는 감동적인 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말,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지식 전달용으로 하는 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뭐 연설하는 거. 청중을 그냥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화를 잘한다는 거고, 이분은 부르나 같은 경우는 교화를 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전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학파나 다른 종교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그걸 깨트리는 역할.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봐도 그렇죠. 어떤 당에 속해서 인기가 좋아서 대중연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상대를 서로 저격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건 전문가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급. 이게 이제 외연이 넓은 분. 이렇게. 이 두 분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지도가 이렇게 있고, 부처님이 이 근처에 계셨다면 이 두 분은 서쪽으로 교화를 나가는, 새로 개척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율제일 우발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지계제일이라고도 하는데 지율이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걸 이제 FM으로 잘 성실하게 산다. 원칙에 맞춰서, 승단의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계율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부처님 당대의 계율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 당시 생활하는 것들을 가지고 규범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문화권이 바뀌면서 그걸 어떻게 지켜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맨발로 다녀보세요. 이러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대부분이 맨발이었어요. 2500년 전에. 날 더운 데고, 그 다음에 거기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 대부분 맨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 당대에 속옷을 안 입었어요. 아니, 속옷 안 입죠. 그 시절에 속옷을 누가 입겠어요? 그 다음에 거긴 더운 지역인데. 치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더운 지역이에요.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치마나 이렇게 뚫뚫 많은 식의 옷을 입어서 통풍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상은 전부 다 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500년 전에 면직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쌌기 때문에 당연히 팬티 같은 걸 안 입죠. 속옷 안 입죠. 그러니까 시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율을 지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율에 대한 해석.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법 없이도 사는 거죠. 일반 사람은 법 없이 사는 거고, 그러면 법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걸 판단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법 쪽에 계신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할 수도 있고, 판사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건 다 지키는 거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치 법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다 지키고 사는 거고, 특수한 사람들만 걸리는 것처럼 전부 다 지키는 거는 그냥 다 하는 거고, 그 특수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범법행위가 벌어졌을 때 저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걸 하는 게 이 지율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율자. 그래서 이쪽 계열이 있고 이쪽 다문 계열이 있고, 이 두 계열은 부처님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딱 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조금 이제 두 종류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능력이 떨어져서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 문화 배경이 달라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당연히 알아듣는 것도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거를 조리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쪽 계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내려가서 어떤 학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부처님 당대에도 이것들이 있었어요. 이 두 집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은 언제나 싸웁니다. 원칙이 더 우선이냐, 내용이 우선이냐.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나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아니,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건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세금을 걷어서, 아니, 저거를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덜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기업들을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일단은 어느 정도 더 밀어서 그쪽에서 소득을 내게 한 뒤에 갈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도 한 말이고, 그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우선, 조금 더 낮게를 할 수 있어도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성장과 분배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두들도 비슷한 겁니다. 내용 중심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형식 중심으로 할 거냐. 이쪽은 이제 형식 중심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당대에도 이 두 팀이 싸웠었어요. 이 두 분이